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결정한 대법원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결정했다는 소식 시청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모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통보했습니다.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치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건데요. 공교롭게도 대법원이 이렇게 공지한 날 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 보이콧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거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은 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선 그동안 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 맞습니다. 어제 대법원은요, 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의견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출석 요청을 받은 대법관들과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간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가 특정 재판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전원 합의체 의사결정 과정이 노출되는 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결 과정에 대해서 법관들이 청문회에서 직접 발언을 하다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그 불출석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법원 주변에서는요, 물리적으로도 이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 대법원 3개의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해야 하는 일정상 국회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그리고 다른 법관들이 모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청문회에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은요, 내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전달한 직후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불출석을 두고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조인인 김한규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률상 대법관들의 출석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불출석은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저희는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법사위원들도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의 필요성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도 국회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들한테 알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던 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청문회도 그렇지만 자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원내 일당이 사법부 수장을 강제 수사하도록 이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이 논의되자 보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대표로 이 조희대 특검법을 예고 없이 발의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노종면 의원, 김용민, 김우영,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파기환송 과정에 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 대선 개입 의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법행정해위 등을 통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재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법 발의 사실을 알리면서 특검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이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서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발의된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파견되는 검사의 규모만 해도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이것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 어제 발의된 특검법은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씩 이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파견 검사는 최대 20명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와 같은 규모입니다. 또 1심은 이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이 선거법 633 원칙과 같은 특례 조항도 이 특검법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633 특례 조항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이 후보의 상고심이 이 선거법 633 원칙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된 점을 고려한 일종의 보복선 조항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 이제 국회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가져야만 효력이 발효가 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법관 증언법과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심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재판소원법도 내일 함께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론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어제 이재강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요. 특검법은 지도부가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이 강경파 의원들의 행보와 달리 당 지도부는 사법부와의 이 전면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는요. 이재명 후보와 이 선대위 핵심부가 당내 강경파의 조희대 특검법과 이 탄핵안, 강행 기류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전원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제 이 후보와 일부 선대위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미 결정된 이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대법원장의 탄핵안, 특검법 추진은 전체적으로 재조정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청문회에 이어서 특검법까지 발의된 이런 상황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는 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을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입법 폭주 그리고 사법부 압박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그야말로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정식으로 제기할 겁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 대사법부 공세에 대해서는요, 법조계의 원로인 전직 대법관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이용우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삼권 분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용우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의 핍박을 받기도 했던 법조계 원로입니다. 어제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대법관, 민주당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건 맞지만 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면서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딴소리하냐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되려 정치권에서 공격받을까 봐 눈치를 보면서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켜온 하급심 판사들이야말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선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